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의 지역 일꾼으로 선출된 4.15 총선 당선인에게 지역 현안 계획과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준 주인공은 김해시갑 선거구에서 무려 51.2%의 득표율로 당선이 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김정호 당선인이 나와서 민홍철 당선인과 우리는 원팀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재선에 이어서 이번에 3선이십니다. 당선 소감 여쭙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의미는 더 큰 김해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듣고요. 초선 때 이상으로 초심을 갖고 김해 발전뿐만 아니라 나라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그 정치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가 앞으로 100만의 도시로 이제 갖춰갈 수 있도록 지금 착착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큰 그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예. 네. 그 큰 그림의 3선이신 만큼 당선인의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선거운동도 여의치 않았고요. 그리고 그 정쟁도 치열해서 유난히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해시는 특히나 김해시 갑을 선거구 모두 그 격전지로 떠올랐었는데 이번 선거 치르시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일 있으셨는지요? 예, 사실 뭐 어느 선거든지 참 뭐 유권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서로 이렇게 잘하기 경쟁, 또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미중류의 어떤 감염병 그런 사태가 나서 유권자들께서도 어려웠겠습니다만 후보자들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서로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경제도 솔직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의 의원으로서 또 후보로서는 더 어려운 그런 선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히들 이제 언론에서도 그래 지적을 합니다만은 그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지역적인 편차가 아직도 네.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유권자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어려웠고요. 그리고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출신지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민주당에 대한 기반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영남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볼 때는 또 여야 간의 어떤 이런 정쟁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모로 쉽지 않은 그런 선거였다. 그러나 우리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해주셨다 그렇게 믿고요. 특히 이제 경남 전체를 볼 때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한 7% 정도 득표율이 상승을 해서 그 세간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지역주의 이것은 상당히 희석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아주 열심히 했고요. 또 그 결과가 이번에 또 그 소명의식을 갖게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지역주의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네.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어려운 선거에도 불구하고 51.2%의 득표율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비결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처음 초선 때부터 어떤 지역을 열심히 발전시키는데 제일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정치 활동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 김해 시민들께 다가갔고요. 네. 또 많은 민원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치나 뭐 당에서의 활동도 정쟁에 어떤 몰입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갈 거냐. 그래서 상당히 저는 입법 활동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재선 때까지도 처음 제가 다짐했던 그런 모습들을 변함없이 시민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실함 또는 진솔함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당선인 특집을 마련하면서 오시는 모든 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주의 관련한 질문인데요. 뭐 말씀해 주셨지만 경남 지역을 비롯한 영남권은 지역주의가 강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민주당의 승리지만 여전히 지역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지역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선인의 생각 일정 들어볼까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 주장, 저 이론에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1990년도에 3당 합당 이후에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역주의가 아주 강화되다가 이제 지난 선거 때부터 영남 지역을 위주로 해서 그 득표율로 볼 때 상당히 그게 희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전체 득표율로 볼 때 한 7% 내지 8%가 민주당의 이제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37, 8% 정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정도 되면 수도권은 거의 당선권에도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희석되고 있다. 이런 어떤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결과가 나왔고요. 나왔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의석수가 그럼 왜 늘어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이제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좋은 후보들 또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어떤 후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3당 합당 이전으로 돌아가서 16개 지역구에서 여야가 골고루 이렇게 거의 반반씩 경쟁하는 시대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야가 균형이 잡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더 경남이 발전할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총선의 결과를 볼 때 그렇게 아주 저희들이 패배했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역주의의 해소 측면에서 볼 때는 득표율로 상당히 상승을 했다. 그래서 희망의 싹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그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해시는 갑을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호 당선인과 만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어디에 사용할 계획의 국비 확보를 좀 위해서 이번에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해시 같은 경우도 이제 50만 이상의 도시로서 매우 팽창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SOC 확충이라든지 또 사회적 인프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그 예산이 들어갈 때가 됐죠. 그래서 시에서 하는 어떤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 국회의원들이 또 국비를 또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와 김정호 의원님이 이제 상임위원회를 적절하게 이제 들어가서 사업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결위 활동도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과 연관시켜서 동남권, 특히 김해를 중심으로 한 동남 광역권
경제권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네. 각종 사업에 대한 그 예산 확보를 정부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김해시와 당정 협의를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해시에서도 저희 그 국회로 사업이 있을 때마다 같이 와서 서로 예산 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또 시도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여야에 관계없이 네. 협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17년부터 당선인께서 애써온 가야 역사 발굴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계획들이 진척을 보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예, 사실 가야 역사 문화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초선 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역대 정부가 신라 문화권이라든지 백제 문화권은 역점적으로 발굴 보존 또 관광화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신라 문화권만 하더라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실 경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곳이 됐고 또 관광 엑스포까지 지금 치루어내고 있고요. 백제 문화권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다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발굴해서 상당히 많이 그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그 가야 문화권이 유일하게 개발이 안 돼 있고 또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추진했던 건데요. 그러나 2017년도도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다시 이제 2019년도에 제가 문화재청 관련 법안으로 이제 가야 문화권뿐만 아니라 고대 문화권, 그러니까 마한이라든지 변한, 삼한 네. 그 문화권도 넣고 그다음에 다시 그러면은 신라 문화권이나 백제 문화권 그 의원들도 요구를 해서 그럼 다 넣자. 네. 이래가지고 그 고대 역사 문화권 정비를 다 한꺼번에 한번 해보자. 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는 가야 문화권을 위주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네. 20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되게 됐죠. 네. 그래서 아마 가야 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이제 조사하고 발굴하고 정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학계 사회단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의욕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이제 사업을 아마 시행할 계획이 돼 있는데요. 네. 좋은 법이 이제 근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역사 보존 정부에도 물론 반가운 소식이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와 이제 김해가 경주처럼 멋진 그런 관광의 도시로 성장하는 네. 게 아니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법안 통과 많이 기다리셨죠? 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 뭐 이 법안이 통과됐다 해서 당장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뭐 나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계획적으로 잘 사업이라든지 정비를 해서 네.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김해뿐만 아니라 우리 가야 역사의 문화권이 많이 있습니다. 하만의 아라가야라든지 또 경상북도의 고성을 중심으로 한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 그리고 또 이게 남원이라든지 광양 전라남북도까지도 확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지역도 개발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야 역사 문화의 그 자산을 어떻게 잘 가꾸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냐. 네. 역사 관광의 어떤 자원으로서 활용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제 좋은 아주 기회가 될 것이고 특히 이것은 또 사실 영혼함에 걸쳐서 있거든요. 이 가야 역사 문화권의 보존과 어떤 발굴과
개발을 통해서 영남과 호남이 적절하게 교류를. 협업을 한다든지 또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영호남의 화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모로 참 좋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저도 네.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그 당선인께서는 김해 지역민들과 또 자주 만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일정 잡기도 사실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근래 신어촌 다슬기 방교 행사에서도 봤다. 그리고 내외동 시장에서 또 꽃을 들고 네. 계셨다는 그런 목격담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도 또 김해 시민이다 보니까 네, 지역민 네. 소통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데 어떤 부분 관련해서 지역민들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계신지요? 사실 국회의원의 역할이 보면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11주기가 되는 해고 곧 행사를 할 겁니다만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어떤 정치가 저는 가장 정치다운 정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데 어떤 현안이라든지 민원이 있는 현장은 한 사람이 부르든 뭐 여러 사람이 부르든 당연히 가서 그 민원이나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또는 뭐 주중에도 일이 있으면 이제 여의도에서 지역에 내려와서 그 민원 현장을 직접 가서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휴대폰은 24시간 꺼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민원인들께서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의 어떤 민원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죠. 마지막에 오는 게 국회의원한테 오더라고요, 민원이. 그래서 혹시라도 한 분 한 분이라도 답답했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을 때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휴대폰을 이제 뭐 꺼놓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했을 때 그 지역도 소속들이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현안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서 또 시정에도 시장님께도 이제 제가 또 전달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가장 중시 여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4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김해시가 2023년 전국 체전을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본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스포츠계가 전반적으로 좀 마비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김해에서 체전을 안심하고 치를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범세계적으로 이것을 빨리 퇴치시키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모범적으로 지금 방역과 치료 검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WHO 아시아 대표로 또 기조연설을 또 했고요. 또 우리나라가 퇴치하는 그 방역 그 기준을 세계적인 기준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물론 뭐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금년 내 또는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다. 인류는 항상 성공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세계 각국이 현재 치료제라든지 백신의 개발에 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퇴치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 김해 전국체전의 준비 이것도 차질 없이 될 것이다. 현재는 이제 메인 스타디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체육 시설을 지금 이제 건설하거나 또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종목별로도 이제 창설을 하고 또 훈련도 하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2023년도 계획된 전국체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얼마나 이제 시민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아마 경남도에서 이걸 개최하는 거거든요. 주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개최는 이제 김해 시가 주 개최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남도와 김해 시가 또 협조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정부와 또 대한체육회와 또 원활한 협조가 돼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올해부터는 체육회 자체가 이제 민간으로 이양이 됐지 않습니까? 체육회장이 이제 민선으로 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민선 1기 이제 체육회와 또 시가 또 잘 원활한 협조가 돼줘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범시민적으로 또 도내와 이제 그 시가 협조를 하면은 차질 없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잘 차질 없이 준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북 메가시티 청사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관심이 높거든요. 지리적으로 보면 김해가 교통의 유충지로 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김해의 역할을 어떤 거로 보고 계신지요? 사실 우리가 이제 동남권이라 하면은 불경, 부산과 울산, 창원, 김해, 양산, 그러니까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800만 내지 850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2,600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방 분권 시대에 걸맞게 동남권의 광역 경제권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해서 부울경의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광역 그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여러 가지 미래에 동남권의 강력 경제권을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광역 교통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과 부산, 창원에 맞는 산업의 어떤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사회 인프라 구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광역 교통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철도망과 도로망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창원에서 경남이 이제 중심이 됐을 때 창원에서 경상남도의 어느 지역이라도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교통망이 형성이 돼줘야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창원에서 김해를 거쳐 양산을 경유해서 울산으로 가는 동남권 내륙철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낙동강 서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다음에 양산도 발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통망이 확충됐을 때 서로 산업 간에 또 지역 간에 소통과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지방분권 차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동남권 강력 경제권의 어떤 인프라 구축은 이루어져야 한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너무 수도권 중심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그 수도권에 보면은 GTX 노선만 보더라도 4개 노선을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한 노선에 뭐 한 10조 가까이가 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국토교통위원회 할 때도 보면은 수도권 집중적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라도 하나 나중에 하고 그 예산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은 그 예산의 약 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에 먼저 강력교통망을 구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가라.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지방 분권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역급 교통망 구축도 기대가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소식도 참 네. 반갑게 들렸거든요. 네. 일단 지역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 부분도 네, 앞으로 기대를 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내 교통망이 이번에 이제 김해시에서 다행스럽게 이제 준비된 것을 이번에 이제 용역을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부산과 김해와 창원 그리고 양산까지 그 네 개 도시가 전부 다 이게 환승 교통망이 자유자재로 형성이 돼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창원과 김해는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 입회 이제 그 같이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환승 교통망도 빨리 구축을 해야 편리하게 왕래가 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남권 공항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당선한 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만나서 관련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사실 지난 5월 12일 날 저희들 부울경 당선자 7명이 같이 이제 정세균 총리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남권 그 관문공항 검증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총리실로 검증을 요구한 이후 거의 1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총리실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요구는 그랬습니다. 당초에 그 정부가 구상한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공항을 반드시 동남권에다가 만들어 달라. 그 전제하에 현재 김해공항에 계획된 계획은 단순히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은 역부족이다. 부적합하다. 네. 단지 김해공항의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운항도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또 화물 수송이라든지 여객 수송에 있어서 미주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을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는 이런 공항입니다. 네. 그리고 또 V자형으로 현재 활주로를 한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남권이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는데요. 남북철도가 연결된다는 그런 어떤 희망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물동량이라든지 여객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또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계획된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의 면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선을 또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은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것은 백지화해야 된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때 면담 때 빨리 그러면 검증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달라. 네. 그렇게 이제 총리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좀 하루빨리 나와서 궁금하신 분들의 속을 좀 시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4년이 남아있는데요. 각오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뭐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초심을 갖고 지역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도 제가 이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분야든지 맡아서 전문성을 좀 발휘하면서 좋은 정치 또 사람을 항상 중심에 두는 그런 정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김해시갑 선거구 민홍철 당선인 모시고 앞으로 4년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모쪼록 김해 시민들과 더 자주 소통하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참 일꾼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